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을 25,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병력 규모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건데요.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상원 군사위가 7,5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석 의원 27명 중 2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법안은 법안이 공개된 23일 상원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 축소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지속되는 재래식 병력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발효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현재 주한미군은 교대 근무와 훈련 등에 따라 28,000명에서 23,400명 규모입니다. 따라서 상원 군사위가 이번에 설정한 감축 하한선 28,500명은 사실상 현재 한국 주둔 미군 규모로 감축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었습니다. 북한과의 1, 2차 정상회담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계속한 데다 미국의 방위비 부담에 대한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과의 의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 내 다수 의견입니다. We would never trade those illegally deployed nuclear missiles for legally deployed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하원 군사위의 국방수권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와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식량기구들이 긴급 대북 식량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이 식량 지원은 목표액의 2.4%, 또 인도적 지원은 전체 목표액의 1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분배 투명성이 확보돼야 더 많은 나라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24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갱신한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받은 모금액이 목표액의 10.3%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목표한 1억 2,034만 달러 가운데 모금액은 1,238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4개 지원 분야 가운데 식량 안보 모금액은 70만 달러로 목표액 2,850만 달러에 2.4%에 불과했습니다. 또 영양 지원은 목표액 5,050만 달러 가운데 23.2%인 1,170만 달러였고 나머지 보건과 식수위생 분야는 지원이 전무했습니다. 유엔의 인도적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10년 새 최악이라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랭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정부가 재원을 민생이 아닌 군사 등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행태, 미온적인 비핵화 조치, 최근 미사일 도발 재개와 식량 지원 분배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When the aid is given, the humanitarian groups must negotiate better terms than they have. They have to make sure they have proper monitoring so that the aid is not diverted. 키슬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도 최근 보고서에서 분배 감시가 준비되었다면 잠재적 공여국들이 지원 의지를 더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WFP에 10개의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방문할 가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지, 평양과 지방에 대한 식량 분배 비율, 북한 장마당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 요청 여부, 장마당 동향 가격을 반영한 기록을 북한 정부에 요청했는지도 물었습니다. 제임스 벨그레이브 WFP 아태 지역사무소 대변인은 이달 초 VOA에 북한의 식량 평가는 37개 군의 179개 가구를 방문하고 다양한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전례 없는 북한의 지원 속에 이뤄졌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은 여전히 일부 지역에 대한 유엔 기구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군사 훈련이다.
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취지의 말을 했죠. 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발언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교 지속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율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유엔 결의안에 위반되는 탄도미사일이었는데도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전 세계 군은 통상적인 훈련을 한다는 평가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be interested in hearing what General Abrams intends to do to deal with this new threat. At very least, we should be using some form of military posturing or information to respond to this North Korean action. 에이브람스 사령관의 발언은 교착된 미북 협상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군의 강한 힘을 보여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발언은 북한과 외교의 문을 열어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하는 조율된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Well, I took them as kind of being right on target in terms of continuing to find the space to allow a diplomatic solution to this. And I think it's that kind of patience that he's demonstrating. 샴포 전 사령관은 또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이 완전히 일치하는 대북 외교 접근법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대북 강경 발언을 자제했기 때문에 북한은 오히려 당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nd I think General Abrams is probably not playing into Kim Jong-un's hands because the reaction that Kim Jong-un would like to see is for us to raise the alarm, to say that this is dangerous, because that reinforces his legitimacy internally inside North Korea. 맥스웰 연구원은 이어 미한 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어떤 위협도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강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힘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일본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습니다. 25일 오후 일본에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골프 회동과 수모 경기 관람 등 친교 시간을 갖고 이어 27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문제와 북한을 포함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함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의제 조율 등을 위해 도쿄를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아베 총리를 만나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과 유엔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가 북한의 유엔 결의안 위반과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또 해상 보급함 등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4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번 조치는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4월 일본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불법 해상 감시 활동을 2년 연장하기로 발표한 데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며 효과적인 유엔 제재 이행을 위한 캐나다의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이번 조치가 선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제재 전문가가 지적했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조치 이후 다른 나라들이 공해에서 북한 선박을 압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압류 조치에 대해 항의하려면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하는 게 정식 절차지만 북한은 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썼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싫으면 말고식의 일방적인 제안들을 내놓으며 처음부터 대화 진전을 원하지 않았다고 전직 미 고위관리가 말했습니다. 수잔 손튼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3일 VOA에 미북 간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북한의 일관성 없는 태도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대화가 재개되려면 북한이 다른 셈법을 보여야 하지만 북한은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방식을 택해 앞으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십시오.